안녕하세요. 지니포럼과 함께하는 소셜과 금융의 만남, 더 나은 미래 스페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상상하면 좋을지, 또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이광재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 출신의 국회의원 이광재입니다. 저는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모두 반도 국가였거든요. 이 한반도가 새로운 세계 문명의 주인공이 되는 나라를 꿈꿉니다. 함께 꿈꿔보시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그동안 정치 활동을 굉장히 길게 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오늘은 또 정치 이야기보다는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계신 리더 이광재로서의 모습을 또 여쭤보고 싶거든요. 사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리더 어렵진 않으세요? 어렵죠. 근데 제가 리더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사실 리더라는 게 현실에서도 성공을 해야 되고 역사적 평가에서도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현실에서도 성공하고 역사적 평가에서 성공하려면 좀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치인의 운명이 마치 시지프스 신화에 나오는 주인공, 정말 언제든지 꿈꾸고 정치를 하지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러나 또 역사를 보면 항상 또 위대한 지도자가 다음 단계 역사를 만든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함께 지도자가 된다. 이제는 서포터즈 리더십 시대가 온 거라고 봐요. 지금 말씀해주신 서포터즈 리더십 되게 의미 있는 단어라고 느껴지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과거에는 있어요? 나를 따라라 이거였다면은 지금은 사실은 아마 제가 광화문 광장에 나가지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오세요 그러면 아마 1시간 내에 10,000명은 쓸걸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국내외 집단적인 지성을 통해서 결국은 세상이 진화되는 길을 찾을 때가 왔다. 과거에는 정치가 소수자의 몫이고 나를 따라다 옛날 시대라고 봐요. 오히려 이 지성이 함께 진화하는 그 과정에 복무하는 거, 그 서포터즈 하는 거, 그런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요즘 저희가 겪고 있는 사회 문제들이 되게 다양해요. 기후 문제도 있고 코로나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기도 그렇죠. 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겪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럼 저희가 집단 지성으로 모였을 때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참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혹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저희 시민들 혹은 대중들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정치인들에게만은 우리 운명을 바뀌어서는 이번에 기후위기나 백신을 보면 틀렸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넥스트 유엔을 만들어야 된다. 이 국가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지구의 시대에 맞는 리더십을 가질 때가 됐다고 봅니다. 각 나라 정치인이 전부 자기 나라 정치만 주장하지만 사실은 기후위기는 전 세계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유엔이 그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넥스트 유엔이 국가의 시대를 넘어서 지구를 대표하는 리더십을 만들 유엔 넥스트 유엔이 나올 때가 됐다. 두 번째는 너무 안타까운 우리가 물질 중심의 인간의 삶을 살았는데 굉장히 어느 정도 물질적 풍요가 생기고 나면 인간이 외롭죠. 그래서 지금 전국이 전 세계가 지금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이웃과 내 친구와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친구를 만나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B라는 친구한테 보내죠. B라는 친구를 만나서는 또 찍어서 C라는 친구한테 문자를 보내죠. 외롭죠. 이 물질 중심의 이런 관계에서 나는 좀 더 그 인간 중심에서 휴먼 캐피탈리즘의 시대가 가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생각이고요. 네.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가는 중요하니까 아마 지금 상황이
산업혁명 뒤에 이 기술혁명 이후에 세계 질서가 완전히 변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식민지를 결국은 살게 됐는데 이 기술혁명에서 어떻게 그 인간 중심의 기술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적인 나라가 될 건가, 이 세 가지가 아마 앞으로 가야 될 길 아닌가 싶어요. 그 말씀해주신 것들을 이제 미래 세대들이 좀 많이 기억을 하고 또 이것들을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것 같거든요. 말씀해주신 것들에 저희가 만약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시작할 수 있는 저는 월드 컬처 오픈이 네. 넥스트 유엔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후 위기를 극복을 하자라는 캠페인을 해나갈 수도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사실 기후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면 이 국제적인 젊은이들의 모임이 필요한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아미가 있으시잖아요. 방탄소년단이 우리가 대한민국도 기후 위기 군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해양 수비대 같은 걸 만들어서 전 세계에 우리가 그 태평양에 있는 남한만한 쓰레기 섬을 없애는 캠페인을 만약 BTS가 주도했다. 아마존에 있는 그 밀림을 불태우려고만 하지 마세요로만 하지 말고 뭔가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불을 안 태우고 농사를 안 지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그 캠페인을 해나가고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방탄소년단 그분들이 기후위기 군대, 수비대를 만들어서 전 세계 캠페인을 하고 그러면 아마 세계에서 7번째 유엔에 쓰는 공식 언어가 한국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지금 기후위기에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럼 이거를 국가와 우리가 민간에서 우리 방탄소년단과 세계인이 함께하면 넥스트 유엔의 기반을 만들 수 있죠. 만약에 매일 모여서 전 세계 인터넷으로 만나는 10억 명의 인류가 10,000원씩만 내면 10조 원이잖아요. 그럼 유엔만한 게 탄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진화하는 새로운 길을 정치인에게만 맡겨서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난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한국이 위대한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거기 월드컬처 오픈이 중심에 서보는 거죠. 지금 말씀해주신 걸 듣다 보니까 약간 미래의 모습을 또 말씀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거대 조직이 이끌어갔던 어떤 그런 사회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이제 정말 대중이 함께 만들어내는 새로운 공동체, 어떤 그런 리더십을 만들어 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게 그럼요. 맞나요? 저는 이제 그 네덜란드에서 한 소년이 해양 쓰레기가 거기서 한 실험을 해서 결국은 세계적인 사람들이 동참하고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캐나다에 한 금광을 하시는 분이 본인이 갖고 있는 금광 지도를 다 오픈하고 네. 사실 자기만의 재산인데 그걸 다 오픈하고 누구든지 금이 묻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데를 알려주면 그 사람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그걸 오픈했어요. 그걸 그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우리가 본 금강 정보야말로 정말 나만의 내밀한 정보인데도 했거든요.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이제는 오픈해서 전 세계 지성인들이 모여서 한다면 아마존 문제, 밀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리가 이 비닐 문제를, 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해야 인류가 살아가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라는 월드 컬처 오픈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과학자들이 동참하고 우리가 10,000원도 내고 과거 안중근 의사가 한중일이 1원씩 내기로 했거든. 네. 그래서 평화기금을 만들자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억 명이 되고 10억 명이 되고 방탄소년단 이런 분과 같이 우리가 세계적인 캠페인을 하면 세계적인 나라가 되죠. 우리가 과거에 존 레논이나 이런 분들이 그 노래를 해서 세계적인 68 학생 운동과 반전 운동에 세계적인 영향분을 줬거든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과감한 에너지가 나올 때가 됐다고 봐요. 말씀해 주신 것 보니까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월드컬처 오픈이 중간에서 중심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과 더불어서 정말 경제 문제도 요즘 많은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뭐 자영업자들부터 스타트업 또 청년들 많은 분들이 경제 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과연 이런 문제들을 우리의 사회는
우리 리더십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대처해가면 좋을지 뭐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경제 모델 같은 게 또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인생의 삼중고가 뭐예요? 하나는 집 마련하는 거, 공부하는 거, 노후에 연금 받는 거. 이거는 이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국가 책임 시대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이게 전부 개인 부채잖아요. 내 집 사고 네. 공부시키고. 그게 아니고 이제는 국가 부채로 넘겨야 된다. 대신 국가는 잘 사는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로는 결국 플랫폼 경제에서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거. 그다음 내가 원하는 만큼 저는 구독 경제로 옮겨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침대도 옷도 전부 이제 구독 경제로 바뀌게 되니까 소유의 경제에서 구독 경제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플랫폼에 참여한 사람이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사용한 만큼 정확하게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디지털 화폐의 출현이 불가피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자기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그 시스템을 짜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일과 소득이 같이 가면서 인간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사실 부가 모자란 건 아니거든요. 부가 너무 소수에게 집중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똑같이 나눠갖자가 아니고 우리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그다음에 구독 경제에서 이제 과거에는 물건을 한두 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구독 경제만큼 대가를 받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짤 때가 됐다. 그러면 아, 내가 집 사고 공부하고 노후 연금은 국가가 책임지는 거고 내가 일과 소득 부분에서는 새로운 넥스트 휴먼 캐피탈리즘이죠. 인간이 기여한 만큼 사용한 만큼 대가를 받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짜야 된다.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는 끝났다. 종언을 고하고 인류가 노력하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럼 그런 과정을 이제 겪고 나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단계들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저희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먼저 할 수 있을까요? 시작은 빨리 우리가 그 디지털 화폐를 빨리 만들어야 되고요. 네, 국가 차원의 디지털 화폐인가요?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야죠. 국가 차원에 만들고 물론 지금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도 많이 생기겠지만 이제 진화의 과정을 겪을 거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코인하고 우리가 또 국가 화폐하고 연동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은 우리가 주식을 사고 싶은데 소수점 거래가 필요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우량주를 사야 되는데 우량주는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럼 이게 100분의 1을 살 수 있고 1000분의 1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집도 10분의 1을 살 수도 있고 20분의 1을 살 수도 있고 네. 그렇게 거기에 자산 상승 내가 집은 못 갔지만 자산 투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위의 거래의 단위를 낮춰주는 것이 그래야 한 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거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수점 거래, 그다음에 집도 뭐 10분의 1, 20분의 1 살 수 있게 하고 네. 그럼 투자를 획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디지털 화폐가 불가피하고 우리 그림 같은 경우에도 고흐의 가이샤의 추억이라는 게 400억에 팔렸는데 아니 나는 5천만 원어치만 사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기존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한정된 거를 독점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을 다수가 획득하고 다수가 투자할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것이 저는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화폐 단위라고 보고 그럼 디지털 화폐가 되면 훨씬 쉬워지겠죠. 네.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데이터 부분에 기여한 만큼 소득이 우리가 지금 카드 포인트 쓰면은 막 매돈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걸 디지털로 받아야만 나중에 되는 거죠. 지금도 1년에 그 우리가 포인트 마일리지만 주는 게 20조 원쯤 돼요. 오, 맞네요. 그렇죠. 지금 근데 포인트 마일리지가 얼마나 쌓인지 모르죠. 몰라요. 그러니까 CJ만 원카드로 네.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은행은 잔고가 본인에게 해주는 법이 통과됐거든요. 잔고를 알려주는. 네네. 왜냐하면 휴먼 예금이 하도 많으니까. 그렇듯이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CJ 가서 뭐 하나 사 먹어도 마일리지가 생기고 뭐 배달의 민족 포인트 이 포인트가
자기도 모르게 없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걸 포인트 같은 거를 이 디지털 화폐로 만들어 놓으면 다양한 구매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것부터 저는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죠. 그럼 이런 부분들을 좀 정책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게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디지털 화폐는 빨리 한국에 도입해야 되고요. 네. 이미 중국만 하더라도 신용카드도 안 쓰거든요. 택시 탈 때. 그래서 화폐 도입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마일리지 자체를 디지털 화폐로 만들어 보자. 네. 이제 한국은행 총재님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마일리지는 사실은 굉장히 적은 규모거든요. 근데 이걸 디지털 화폐로 만들면 교환이 가능한 시대가 열리게 되고 이런 화폐 단위가 있어야 내가 번역을 했는데 27원, 30전 뭐 이렇게 계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럼 약간 한국을 벗어나서 좀 이렇게 국외랑도 통용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 그 최대 번역 회사가 있거든요. 네. 번역 회사 같은 경우에 인도네시아도 한 100명 정도 일을 합니다. 네. 그런 걸 코인으로 주고 그 코인 부분에서 이쪽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게 우리 한국의 디지털 화폐랑 연동하게 되면 사실 화폐랑 같은 거죠. 근데 가상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용어를 통일하는 거죠. 그럼 훨씬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또 산업도 더 해외로 커질 수 있는. 우리가 아마 이 한국이 성공하려면 디지털 경제 영토가 10억 명이 되고 이러면은 어마어마한 일자리와 일거리가 생기죠. 예를 들면 지금 모두 우리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우리가 웹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네이버가 한 5천만이잖아요. 라인은 1억이. 근데 제페토가 2억 명이거든요. 유튜브가 20억 명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10억 명 정도의 우리가 그 라인 같은 걸 키웠다든지 배달의 민족을 키웠다든지 이렇게 해놓게 되면 우리가 디지털 경제 영토가 엄청 넓어지죠. 그러면 유럽이 대략 한 6억 명 되니까 10억 명이면 유럽 2배만 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온라인상에서 무한정 일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 일거리를 우리가 디지털 화폐로 우리가 이 가상자산으로 받아내고 거래를 일으키면 한국민이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생겨나는 걸 말하죠.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한국어를 쓸 수 있는 거를 2억 명을 만들면 훨씬 더 강력해지겠죠. 기대가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듣는 저희 청년들에게도 그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이렇게 저희가 꿈꾸는 밝은 미래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워낙 취업의 벽도 높고 경제적으로 회복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좀 지치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비단 청년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중장년층도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그분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각자 도생도 중요하죠. 그러나 각자 도생만으로는 내 삶이 편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좀 과감한 꿈이 필요해요. 우리가 유엔의 공식 언어가 7번째 한국어를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기후변화를 위해서 세계적인 노력을 하자라고 하면 사실 기후변화 극복하는 것 자체에도 어마어마한 산업이 있거든요. 태양광 산업도 있죠. 풍력 산업도 있죠.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일자리와 일거리가 생긴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 영토로 우리가 10억을 만들자라고 이런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내 운명도 크게 바뀌고 국가 운명도 크게 바뀌고 세계 운명도 크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당시 발견한 게 가전시대를 열은 거잖아요. 지휘랑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이런 걸 만들어서 소위 인류를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열었단 말이죠. 그렇듯이 우리가 한번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과감한 도전, 인간은 꿈으로 사는 거거든요. 꿈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더 담대한 꿈을 꾸면서 각자 도생을 서로 도우면서 살 때 우리가 좀 멋진 미래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젊은이는 꿈을 가져야죠. 꿈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너무 외람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꿈 좋지만 당장은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걸 생각하지 못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세계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참 와 닿으면서도 또 때론 누구에게는 내가 지금 당장 살기가 너무 힘든데 내 주변을 둘러보기가 힘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럴 때 저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시기를 좀 이겨내야 할까요? 내가 지금 살기 어려운 분들은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이 세계를 위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는 그런 분들은 또 도전을 하는 거고 하죠. 근데 우리가 한번 일론 머스크라는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본인의 책을 보면 어쨌든 중학교 때 기후 위기를 극복하겠다라는 결심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누구도 상상한 미국 경제를 하는 게 우주로 가는 길에 가인 회사가 도전했는데 지금 우리가 뭐 아마존이나 이미 우주의 길을 열렸잖아요. 미국이 결국은 제너럴 모터 GM이나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데 그 다음에 록펠러나 석유 재벌의 그 나라를 전기 자동차로 일거의 세상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네. 근데 그냥 황당한 생각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도 벌잖아요. 세계도 바꾸고 돈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많은 분들이 자기 운명을 바꾸는 게 그러면 지금 취직해서 결국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제 친구들 중에 보면은 상무 안 되면 이제 거의 다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보다 내가 뭔가 한번 벤처나 이런 세상을 바꾸는 도전에 한번 도전해 보면 더 큰 가치를 이루면서도 정년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현재가 막막하기 때문에 도전을 안 하는 거지만 막막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취업 전선에 뛰어들수록 안정감도 생기지만은 불안정성도 커지는 것도 있어요. 인생살이는 항상 모험을 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삶을 구축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다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지구라는 이 별에 와서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일단 한번 과감한 도전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더 좋은 거는 먹고 사는 거를 빨리 마련하고 미래를 위해서 도전하면 더 좋겠죠. 근데 그러긴 쉽지가 않잖아요. 좀 더 세상을 바꾼다는 과감한 도전을 하면서 저는 그래서 한국이 창업국가로 가야 된다. 그래야 정년퇴직이 없는. 그럼 이제 실패했을 때 이게 미국은 벤처하다가 실패하면은 실패가 이 경력으로 인정되는데 한국은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거든요. 이제 대한민국도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경력으로 인정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집, 교육, 노후연금 국가가 책임지고 나머지 문제는 우리가 시장과 국가가 더불어서 도전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면 한번 도전해 볼 필요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집 문제하고 교육 문제하고 노후연금만 국가가 책임지면 마치 우리가 서커스를 할 때 쫙 뛰어야 되는데 밑에 그물망이 없으면 안 뛰잖아요. 난 이런 최소한의 인간의 3대 어려움, 집, 교육, 노후연금 이거는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고 그러면 도전이 더 과감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기대하는 미래의 모습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요. 저는 좀 인간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부모의 신분이 나의 신분이었죠. 그러니까 신분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던 한 시기를 수천 년간 인간이 극복을 했죠. 산업혁명 이후에는 모두 우리가 최소한의 물질적 삶을 위해서 노력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최소한의 물질적 삶을 그걸 넘어서 뭔가 사람이 더 자유롭고 더 인간답게 인간이 존엄하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분의 시대를 넘어서 물질의 시대를 넘어서 인간이 인간 그 자체로서 존엄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좀 빛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꿈꿔보며 오늘 의원님과 이야기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이 지구라는 별에 왔는데 별처럼 빛나게
살다 가자고요. 네, 꼭 그러기를 응원하며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